그 최신 판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아까 전에 빠뜨렸는데 중요한 거 하나. 그 고소권자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최신 판례 2번 있죠, 2번? 이번에 모의고사도 제가 한번 출제했는데 이게 최근에 경감부 시험도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문자 그대로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예컨대 아버님이 행방불명이 됐다. 행불이 되면 그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부재자 없는 사람, 부재자, 행불된 사람의 재산관리인이 과연 형소법상의 고소권자로서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그 고소권자의 법정대리인 있잖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고유권 아닙니까? 근데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자의 이른바 바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포함되느냐. 자, 여러분이 2번 보시면 2번을 꼭 알아야 돼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 대상이 아닌 상, 자기가 이제 바로 관리해야 될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핵심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이른바 사기를 당했다. 알겠죠? 어떤 놈이 지금 부재자의 재산에 바로 사기를 쳤다. 그때 내가 이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사기 범죄, 이른바 또는 이제 그와 관련된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를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고소 파트에서 고소권자의 법정 대리인에 과연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고소권자인가? 첫 번째, 관리 대상 재산 범죄, 바로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두 번째,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를 허가받은 경우는 바로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도 한번 이게 나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감부 기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시 이제 우리가 압수수색으로 갑니다. 자, 압수수색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압수수색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것 같아요. 202페이지 24번. 자, 1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일단 맞는 것 같아. 근데 틀렸어요. 바로 물론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 근데 예외가 이게 아니야. 이건 긴급 집행이고, 예외는 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 피압수자가 바로 통지를 원하지 않았을 때,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았을 때, 또는 급속을 요할 때, 아까 기억나시죠? 이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바로 처분을 받은 자가 바로 통지를 원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는 바로 예외적으로 이른바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로, 그러니까 급속을 요하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분을 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바로 사본의 제시를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긴급 집행의 경우는 그 예외가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는
긴급 집행의 경우는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일단 바로 사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되지만 그 바로 그 거부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사본을 제시하고 또 바로 이제 조심할 거 반드시 원본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신 바로 처분을 받은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됩니다. 사본을 교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데 긴급 집행의 경우에는 아니다. 바로 그래서 자, 다음 이제 2번 보시면, 자, 2번 봅시다. 2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되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로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외가 있더라. 이처럼 바로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바로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 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간 집행이 규정돼 있으면, 영장에 규정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별도의 기재가 없더라,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별도 기재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2개가 있었죠. 야간 집행의 예외, 야간 집행이 제한되는데 그 제한의 예외가 도공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도박 또는 바로 풍속을 해하는 행위, 행위가 행해질 때는 거기는 조심할 거. 공개한 시간 내에 하든 공개한 시간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야간 집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야간 집행의 제한은 예외가 인정되는데 단서에 공개한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도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 도공중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는 바로 야간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더라.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해야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바로 이른바 도박이라든지 풍속을 해야 하는 행위의 경우는 야간 집행의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거기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구별하셔가지고 좀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면 기억, 아까 여러분에게 맡은 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이 언제나 허용되는 건 아니죠. 한마디로 상당성도 있어야 돼요. 즉 비례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의 경우는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상당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압수는 정당한 게 아니라 부당하다는 거. 니은번 심플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판례가 어렵게 따라다니는 게 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야. 이게 판례들이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인 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기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갸우뚱이 나와야 되겠죠. 그건 원칙이 아니죠. 예외인데. 그리고 이걸 이제 털리다가 하려고 했는데 다음 문장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회당 파일을 복사한다겠네요. 이건 맞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래 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앞에가 이미 틀렸어.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적인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외적이라도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옮겨서 바로 압수한 경우라도 당연히 관련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해야 되겠죠. 이 점 꼭 알아두시고, 다음에 디귿번, 아까도 말했지만 영장 전담 판사, 이 사람은 수임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압수영장을 발부했는데 봤더니 서명은 있는데 날인이 없네. 그 압수영장은 형소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어, 못 갖췄어? 못 갖췄. 왜? 형소법은 서명 날인이 된다고 됐잖아. 그러니까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면 이것은 형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귿은 그런 의미로, 자, 그리고 리을번, 수사기관이 갑의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는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제시해야 되고 사본을 교부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원본인데 사본을 해버리면 틀립니다. 사본을 제시하지 않고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26번 갑니다. 26번에 2번.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지금부터 이제 뭘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돼? 압수수색 바로 영장의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영장주의 예외,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체포 구속 목적의 바로 이른바 수색, 체포 구속 목적의 바로 수색, 그게 있었고, 또 긴급 체포, 바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피고인 구속 시의 압수수색 검증, 그리고 긴급 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 이런 것들은 영장 없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제 첫째는 바로 여러분이 박스에서 봤지만 요급 처분을 요하는 경우가 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요급 처분이 적용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사후영장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거기까지도 알아야 돼. 알겠죠? 그것들을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봅니다. 자, 먼저 이제 바로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형소법 216조에 의하여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자, 여러분이 체포 구속 목적의 바로 수색입니다. 바로 타인의 주거에서 바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이러한 형소법 216조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틀리기가 쉬워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216조에 바로 1항에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그죠? 체포 구속 목적으로 바로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피의자를 수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거침입죄가 안 돼. 당연히 수사기관이. 그래서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이 왜 중요하냐면 영장 없이 할 수 있고요. 수색 영장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이건 사후영장을 요하지도 않아요. 왜 사후영장을 요한다고 했죠? 압수된 게 없으니까 수색만 하는 거야. 압수하는 게 아니라 수색, 피의자의 수색,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죠. 사후영장은 압수를 했는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사후영장을 요하는 것이지, 피의자 수색, 바로 도둑놈이 남의 집 들어갔을 때 그 체포하려고 바로 피의자 집에 남의 집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은 영장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2번이 왜 나왔냐면은 원래는 이게 맞았어요. 이게 맞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한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 자,
바로 이때 체포는 현행범 체포, 통상 체포, 긴급 체포를 다 말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바로 체포영장에 한 체포하고 구속영장에 한 구속의 경우는 바로 긴급 영장을 발부받게 수색영장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만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체포여도 바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그 자체가 긴급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아까 말한 긴급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건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건 요건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릴 필요가 없어. 왜? 체포영장에 한 체포하고 구속영장에 한 구속영장을 집행해서 체포할 때 바로 이런 경우들은 긴급한 경우입니까? 아니죠. 체포영장에 한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에 한 구속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바로 이때 피의자 수색을 위해서는 나무집 들어갈 때는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긴급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이른바 수색영장 없이도 바로 수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을 출제한 이유가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해설 보시면 바로 2번에 대한 이제 원래 형소법 220조 1항 1호가 바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가 유형 결정을 한 거야. 체포영장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하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 그 체포영장에 체포하려고 나무집 들어가는 거 이걸 허용하는 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바로 이 체포영장에 한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에 한 구속의 경우에 피의자 수색의 경우는 바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바로 있는 경우에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야. 단서가 필요해. 그래서 2번의 경우는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바로 이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필수한 것은 바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바로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만 이 경우에만 바로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이 가능해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2번이 옛날에는 맞았는데 이 규정이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216조의 이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본 거야. 위반된다고 봤어. 그리고 2번은 지금 아까 말한 바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없잖아. 없으니까 이것은 틀린 바로 위법하다는 것이죠.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3번 사법경찰과 하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입니다.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의 간소한 가혹 등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어. 여기는 아까 말한 이른바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잖아. 그 필요 없어. 여기는 그래서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한 경우는 바로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의 경우는 바로 이 요건만 갖추면 바로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거. 4번 보십시오. 4번이 2번과 관련돼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지할 개연성 외에도 별도로 이게 이제 요구되는 것이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4번이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18년 전까지는 이게 필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아까 2번 있었죠. 2번 이런 경우 바로 1위 사전에 수경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바로 이게 허용되려면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만 바로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될 것 없이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 규정상 우리 형소법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체포영장에 한 체포하고 구속영장에 한 구속의 경우는 이 요건이 아울러 요구돼. 알겠죠?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27번 1번 현행범 체포입니다. 검사사법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발견, 체포를 수행할 수 있다. 자,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체포 216조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입니다. 피의자 수색. 자, 이게 그러니까 이때 체포는 다 포함돼. 통상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알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통상 체포하고 구속은 아까 말한 또 하나의 요건을 요한다는 거야. 바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수색영장을 사전에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또 요구되는 것이고 반대로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그 요건이 필요 없어.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 나오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에 바로 위헌결정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이게 그 단서가. 그러니까 이걸 꼭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체포영장형 체포하고 구속영장형 구속은 다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이 2번에 1번은 현행범 체포니까 여기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의 발견, 체포를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주거 침입죄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근데 이건 누가? 수사기관이 들어갔을 때 이 형소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침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시 말하면 정당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기관의 주거침입죄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법령한 행위, 형소법에 규정돼 있잖아. 그런데 우리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바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주침이 돼. 이건 법령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야. 왜? 법의 규정이 없어, 그거. 수사기관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사인 안 돼. 이점. 다음. 자, 2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피의자를 따라 주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놈이 바로 나무 집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피의자를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것은 체포 구속 자체가 아니라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판례가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추적하여 건물 내에 따라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 나무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것 자체가 체포 구속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체포 구속 자체에 해당하고 여기에 수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아까 그 현행범 체포라든지 이때 봤을 때 그 수색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피의자를 따라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에 해당한다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번은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현행범 체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현행범 체포는 여러분들이 현행범을 목격했어. 그럼 바로 피의자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피의자, 그건 바로 이제 현행범 쫓아갖고 나무집 들어가서 체포하는 것은 바로 그때 이제 나무집에 들어가는 거, 수색하는 거. 현행범 체포하는 수색은 수색이야, 수색. 근데 여기는 피의자야, 피의자. 그러니까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피의자를 따라 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체포, 구속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게 안 봤으면 봤냐 안 봤냐 딱 결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번은 우리 사인, 아까 말씀드렸죠.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바로 4번.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자, 여기 다 공통점이야.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다음 또 하나. 사후영장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사후영장을 요하지도 않아. 그럼 왜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색하는 것이야, 수색. 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장이 필요 없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수사 끝냈어. 근데 나중에 영장을 요할 필요가 없죠. 왜? 이제 나와버렸으니까. 타인을 주거에 태거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압수는 다르죠. 압수는 수색과 달리 압수는 바로 어떤 물건을 지금 뺏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거든요. 압수 자체는 괜찮아. 압수까지는 영장 필요 없어. 근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어. 그러려면 이제 바로 사후영장을 요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수색은 당연히 이론상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점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사후영장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28번에 1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 체포 현장에서,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영장주의 예외야. 자, 영장주의 예외라는 것은 사전에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 바로 이건 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은 전부 다 허가장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를 중요한 거 체포한 때로부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심할 것이 꼭 장난칠 때 압수한 때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틀리게 하려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아니야. 체포한 때로부터. 알겠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첫째, 가장 잘 나오는 거.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라 뭐? 체포한 때부터. 두 번째, 48시간입니다. 24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이 나중에 긴급 체포 후 바로 압수수색 검증해서 그게 이제 24시간이거든.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그리고 세 번째, 48시간 이내에 뭐만 하면 돼? 청구만 하면 되지. 48시간 이내에 발부라고 하면 안 돼. 발부 받으면 필요 없어. 발부됨을 요하는 게 아니고 청구만 하면 돼. 우리가 옛날에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 내에 청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발부됨을 요하지 않는, 이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으로, 자,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마를 지금 소지 보관하면 마약법상 처벌되는데 마약법 위반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이때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했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이 압수물과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바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이 이때 이 압수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체포 현장에서, 지금 바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아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인데, 이때 체포도 당연히 현행범 체포, 뭐 긴급적 다 포함되니까 현행범 체포할 때 체포 현장에서 바로 압수수색 검증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했습니다. 피고인을 석방했는데, 현행범 체포로 석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을 말합니까? 대마의 압수에 대한 사후영장을 말합니까? 대마죠, 대마.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현행범 체포했다가 풀어주면 사후의 영장을 요합니까? 현행범 체포는 사후영장 필요 없어요. 현행범은 영장을 체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풀어주면 영장을 받아야 돼? 사후영장이 필요해?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체포 현장에서 압수를 했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건 중요한데, 그 압수한 대마를 계속 바로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사후영장을 요한다니까. 그런데 사후영장을 바로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때 대마와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으로서 바로 위수증이 된다는 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판례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판례 사안입니다, 실은. 이제 우리 대부분 형법이나 형사법은 물론 이제 교수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긴 있지만 사례가 되게 판례 사안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례지만 판례야, 판례 사안인데, 이게 여러분이 왜 필요하냐면 갈수록 판례 사례를 가지고 형사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는 영장 없이 가능하고, 그 압수할 물건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옛날은 그게 잘 나왔죠. 심플하게. 근데 다시 말하면 이처럼 바꿔서 내버린다고. 판례 사례를 내버려. 그러면 그 판결 요지를 알고 있더라도 사례에서 나오면 여러분이 어려워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현행범 체포하면서, 그러니까 대마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했잖아. 대마를 수사하고 있으니까. 대마 소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이제 현행범으로는 체포했지만 석방을 해주고, 이 대마는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야. 계속 압수를 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압수한 자체는 영장이 없어도 되지만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대마에 대한 바로 압수수색영장이 또 필요한 거야. 사후영장이 필요해. 근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대. 그래버리면 바로 이것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압수한 것이니까 영장 없이 압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봐놨어야 시험장에 나오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보나마나 아까 말한 것처럼 판례 사안을 하니까 음란물 유포 범죄 혐의로 압수했는데 대마 발견. 분명히 대마라고 나오지. 그럼 뭐 또 다른 건 바꾸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막상 이번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시겠지만 형사법이 바로 시간 내에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아요. 점수는 둘째치고 40문제를 40분에 푸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바로 좀 봤던 게 나와줘야 돼. 특히 지문이 1, 2, 3, 4가 있으면 1번, 2번에서 막 이렇게 답이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3, 4번 볼 필요 없잖아. 시간을 세이브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가능하려면 바로 봤던 판례가 나와줘야 돼. 1번, 2번이 봤던 게 나왔어. 봤던 게 나왔는데 1번이 답이야. 그럼 2, 3, 4를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판례 사안이 나왔을 때 봤던 사안이 나오면 훨씬 친숙하고 또 한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봤던 건 조금만 읽어봐도 답을 끝에만 보면 돼.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못 본 것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제 읽어봐야 돼.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읽어봐야 돼. 답이 안 나오니까. 시간 다 잡아먹어버려, 시간 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리는 것도 마이너스지만 다른 문제에 또 영향을 미쳐버린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에 막 이제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항상 명심할 거. 봤던 문제가 나와줘야 돼. 봤던 판례가 나오니까 이것도 봤어야 돼. 옛날에 봤는데 바로 대마 현행범 체포했는데 대마를 압수했으니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고 사후영장을 이런 경우는 요하니까 영장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증거겠네. 이렇게 나와줘갖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3번.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여기도 물론 당연히 체포 현장에 압수이니까 긴급체포도 포함되니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을 요한다고? 사후영장은 요해. 그래서 자,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의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자, 여기까지 만약 시험이 두 줄만 나왔어. 이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오해했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또 의문을 가져. 물론 증거 능력 없는데 만약에 공판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요. 왜? 여러분이 증거 동의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야.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증거 동의 문제 거기 있는 것만 보면 다 맞출 수 있어. 거기는 우리 문제집에 증거 동의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만입니다. 알겠죠?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만 법정에서 증거 동의를 하게 됨으로써 증거 능력을 바로 인정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장주의 위반에 의한 대표적으로 뭐 위수증이라든지 뭐 자백 폐지 법칙이라든지 이런 영장주의 위반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들은 증거 동의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는 영장주의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수의 영장 없이 압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설사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바로 3번은 함정이 마지막 줄인데 자 4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전법에 그렇죠.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런데 함정 체포와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함정 반드시 사후영장을 요하는 것이지 체포와 시간적 접착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급 체포한 다음에 시간적으로 바로 압수했어. 긴급 체포 현장에서 그러니까 긴급 체포한 현장에서 압수를 했는데 그것이 시간적 접사성이 있다니까 한마디로 그 압수가 바로 체포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다음에 바로 압수했다 해가지고 이 경우는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아니야. 그런 경우도 알겠죠?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체포의 시간적 접사성 불문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점. 다음 넘어가서 29번 갑니다. 29번. 1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거. 이건 이것도 영장주의입니다. 이건 논점이 피고인 구속, 바로 피고인 구속. 그러니까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건 왜 피고인 구속이 나옵니까? 검사나 사법경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응? 자, 여기는 조심할 거. 여기는 무슨 구속이야? 수사기관의 구속이 아니야. 구속은 법원의 구속이야.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죠. 법원은. 수사기관은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구속할 수 없잖아. 기억나시죠? 공소제기 후 이문수사 가능하지만 강수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공소제구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어. 여기서 피고인 구속은 무슨 구속? 법원에 한 구속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지만 법원의 구속 영장 집행도 누가 해?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니까. 그때 법원의 구속 영장에 의해서 피고인을 구속할 때 바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것도 영장주 예외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구속 자체는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그렇죠? 법관이 발부한 이건 명령장이 되겠죠?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은 이건 법원의 강제처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야. 이걸 중요해. 그래서 이제 과연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을 해.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속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해. 이때 바로 당연히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은 있죠, 지금. 근데 구속은 이제 구속영장에서 구속하지만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바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없는데 사법경찰관,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검증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구속은 법원의 강제처분이야. 법원의 영장에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강제처분 아닙니까?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잖아. 그런데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필요해? 영장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 법에는 그런 경우는 영장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바로 법의 규정을, 만약에 그 규정이 없어버리면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법의 명문으로 이른바 216조 2항의 명문으로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봅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다가 필요하여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바로 한 경우, 이때 압수수색 검증은 수사처분입니다. 법관에게 압수수색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한다고 나는데, 자, 이건 틀렸어요.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압수수색 검증은 뭐라고? 수사처분이라니까. 법원의 강제처분이 아니야. 법원 대신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속은 법원 대신하는 거야. 원래 법원이 해야지, 피고인 구속은. 그런데 그걸 바로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 검증은 법원의 강제처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야. 수사의 강제처분이니까 압수한 물건을 법원에 갖다 줘야 된다든지. 왜? 심부름꾼이 아니잖아 지금. 이건 독자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이기 때문에 법관에게 압수수색 검증 결과를 보고할 필요도 없고, 압수했다면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것도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에 법원에게 결과 보고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를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마지막 다음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지, 보관함,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른바 긴급 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현장이 아니고, 자, 긴급 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 기억나시죠? 왜 이게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물론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당연히 영장 없이 가능해. 그런데 이 제도는 긴급 체포 현장에서가 아니야. 긴급 체포 현장에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으로 당연히 영장 없이 가능한데, 이건 체포 현장이 아닙니다.
체포영장이 없어.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은 안 돼. 그러나 이런 경우를 영장을 얻어야만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지금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어. 그러면 공범이라든지 또는 바로 아는 놈들이 이 증거, 이제 압수할 물건들을 빼돌린 경우가 있다고. 그잖아. 그게 알려져 버리면 빼돌려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증거를 바로 이제 압수할 물건을 다른 데로 은닉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조심할 거. 시간이 중요해. 24시간 얘기는. 24시간까지만. 24시간 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긴급체포 현장이 없습니다. 긴급체포 현장에 있는 건 아까 체포 현장의 압수수색 검증으로 끝나. 근데 여기는 긴급체포 현장에 없어. 그런데 긴급체포 후에 바로 긴급체포된 자의 긴급체포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여기 중요한 거 소유만이 아니야. 소지, 소유, 보관한 물건.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긴급체포, 어디냐? 3번.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뿐만 아니라, 이게 소유는 중요한 것이 긴급체포단자의 소유란 말은 꼭 긴급체포단자가 소지할 필요 없어요. 친구가 가지고 있지, 친구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살인죄로 긴급체포됐어. 그런데 그 범행에 사용한 칼은 당연히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야.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놨다고? 친구한테 맡겨놨어. 압수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이다. 소유한 물건. 자, 그리고 소유 안 해도 돼. 소지, 보관. 알겠죠? 긴급체포된 자의 집에 바로 예컨대 살인죄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칼이 자기 칼이 아니야. 친구의 칼을 빌려가지고 칼로 찌르고 지금 서랍 속에 넣어놨어. 그럼 그건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은 아니죠. 그러나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한 물건이야. 그것도 압수할 수 있어. 그래서 소유, 소지, 바로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날로부터, 자, 여기도 체포 동그라미. 시험에 뭘로? 압수한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포한 날로부터 바로 24시간 이내에 하나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48시간이 아니라 뭐라고? 24시간. 24시간. 이게 나중에 사례로 나와, 사례로. 아주 심플한 사례. 보니까 하루하고 한 26시. 26시 후에 바로 압수한 거 나온다니까, 이런 게.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워버려. 아무것도 아닌데, 좀 이따 볼 거야. 자, 여기는 이제 24시간입니다. 20시간 이내에 하나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4번. 긴급체포 현장에서, 여기는 현장입니다. 현장,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에 대해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말은 체포한 날로부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법조문상은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체 없이란 말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된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가봅시다. 1번.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 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전화 사기죄가 뭡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렇지. 보이스피싱 범죄. 이게 사기죄 아닙니까?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걸 우리가 이제 실무적 용어로 전화 사기라고 그래. 전화 사기. 자, 이게 전화 사기죄란 명은 없어. 이른바라, 그래서 이른바란 말을 써놨잖아요. 이른바. 자, 그래서 이른바 전화 사기죄. 이것도 사기죄입니다. 전화 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경우, 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긴급 체포했잖아. 긴급 체포 후에 그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바로 적법한 압수입니다. 그런데 이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범행, 아까 다른 사람의 주민요청, 운전면허증을 바로 습득했으니까 점탈이 되는데 이 혐의자의 바로 이 주민요청 등에 대한 점탈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왜? 적법한 압수니까. 그래서 1번은 O. 다음 2번.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 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번에 압수수색 바로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였죠. 집행할 때 이제 당사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긴급 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이니까 여기는 영장주의 예외로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더라도 마찬가지로 바로 주거주 등 참여인 없이 행하는 것이 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런 경우는 바로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 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런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주거주 등 참여인 없이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를 보면 바로 자, 긴급 체포된 자가 바로 이거 봐봐.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지금 3번과 4번 보시면 3번은 여러분이 3번을 이해해야만 4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긴급 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 20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실은 이 긴급 체포 압수수색은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서 실익이 있는 거예요. 체포 현장이라면 당연히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때 체포에는 긴급 체포도 포함되니까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는 당연히 영장 없이 가능한데 이 긴급 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 현장이 아니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긴급 체포 현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했는데 그 물건은 그 체포된 현장이 아니라 근데 이 긴급 체포된 집에 있든지 친구가 보관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급히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필요성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당연히 바로 3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이런 걸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는 걸 겁내. 피하고 싶어 해. 자, 경찰관이 숫자 나와서 그래? 숫자 나오니까 야, 난 수학을 너무 싫어했는데 여기 또 수학이 나오네?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숫자 나왔다 해서 수학이 아니야. 자, 2020년 10월 5일 판례야. 이 판례 사안입니다. 이게 판례를 그대로 판례 사안을 갖다 놓은 거야. 여기 판례도 진짜로 이렇게 돼 있어. 밤 8시야. 이거만 바꿔놨다, 야. 판례 보니까 밤 8시라고 돼 있기는 20시라고 돼 있네. 그거만 바꿔놨네. 똑같아. 밤 8시에 도로에서 마약물 거래라고 있는 피해자를 긴급 체포한 뒤 같은 날 바로 20시 24경 그러니까 바로 8시 24분경입니다. 그러니까 24분 늦어. 8시 24분경 영장 없이 자 봐봐. 체포 현장에서 2km 떨어진 피의자 주거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작은 방 서랍 안에서 메스암페타민 10g을 압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논점이 꽤 있어요. 첫째,
바로 이건 긴급 체포 압수로서 영장 없는 압수로서 허용이 안 돼. 허용이 되죠. 왜? 일단 24시간 이내죠. 그리고 체포 현장은 아니지만 긴급 체포된 이후에 바로 체포된 자가 바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했으니까 바로 뭐가 돼? 바로 이 압수수색은 적법에. 그런데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거든. 24시간 이후에 긴급 체포된 24시간 이후고 체포 현장이 아니니까 체포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그러나 긴급 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이니까 24시간 내만 하면 되니까 24시간 이전이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생각하는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8시면 야간이야, 주간이야? 야간이죠. 야간에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간에 지금 이게 이제 영업 처분이라고 지금. 그런데 우리 학설과 판례 입장이 달라요. 우리 학설은 이런 경우는 야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야간 집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야간 집행할 수 없는 영업 처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긴급 체포 압수수색 검증에는 영업 처분에 대한 규정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급속을 요하더라도 야간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야간 집행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위법하잖아. 이게 논점이야 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야간 집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 집행, 이건 긴급 체포 압수수색 검증은 영업 처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야간 집행은 그러더라도 허용할 수 없어. 그럼 야간 집행을 했잖아.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학설과 달리 이걸 적법하다고 본 거야. 야간 집행이 적법하다고 봤어. 이런 경우도. 그래서 그걸 이게 판례 논점이 그거야. 그래서 자, 위법하다인데 X 적법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이제 그 해설이 나와 있는데 해설은 판결 요지만 그대로 써놨지 이 판례의 포인트를 빠뜨려 놨어요. 야간 집행이라는 점에 대해서 영업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적법하다고 봤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판례 때문에 우리 판례는 영업처분에 관한 규정, 야간 집행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판례 비판. 그런데 이제 학설은 바로 위법하다고 봐.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야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긴급 체포 압수수색 검증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여러분이 설사 야간을 금방처럼 제가 말 안 했어. 안 하니까 그 생각을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한데 긴급 체포 압수수색 검증이니까 그러면 돼버렸네. 그러면 되는데 참고로 그 속에는 야간 집행이 영업 처분에 관한 규정이 긴급 체포 압수수색 검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참여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 처분이 두 개잖아. 원래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거. 원래는 압수수색 검증하는 급속을 요할 때는 당사자 참여가 제한되잖아. 그리고 또 야간 집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여기에는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긴급체포 압수수색 검증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는 위법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적법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이 판례의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긴급체포 후 야간의 압수수색 검증이죠. 그러니까 긴급체포 압수이므로 영업처분 준용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야간에 바로 행해진 피의자의 주거지 수색 압수가 적법하다고 봤다는 것이 판례의 논점인데 이 해설에는 그러한 논점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해설만 읽어보고도 야간 집행 같은 건 전혀 생각 못했어. 그냥 24시간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논점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넘어가서 33번으로 갑시다. 1번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 예외,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도 영장주의 예외예요. 자, 바로 법조문이 나와 있네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법원 판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 이게 요건입니다. 긴급을 위해야 되고, 따라서 법원 판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1번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법조문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왜? 압수가 들어가 있잖아, 압수가. 그러니까 압수했으면 사후에 영장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은 O. 다음 2번. 자, 2번 보면은 검증이 사건 발생 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이런 검증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알 수 없다. O.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말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처음 보면 어려워. 아까 말했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중점으로 봤잖아. 범죄 후 압수수색 검증. 아까 법조문 1번이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게 왜 검증이 갑자기 나오니까 어렵냐면은 주로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것이 영장주 예외도 바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포인트를 뒀잖아. 근데 법조문은 검증까지 있잖아. 아까 말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잖아. 또 긴급 체포 후 압수수색 검증인데 주로 압수수색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있는데 여기는 검증을 모르는 거야. 검증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니까? 그럼 그거야, 지금 그거. 그래서 2번은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인데 아까 1번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검증이 사건 발생 후 범죄 장소. 자, 범죄 장소 키워드. 범죄 장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긴급을 위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됐어. 이건 바로 이른바 영장 없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사후 영장을 아까 뭐라고 했어? 1항 보니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는다고 했잖아. 사후 영장을 요하는데 2번은 사후 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러한 검증 조서는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검증이 바로 적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장주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은 그런 의미. 자, 그리고 3번도 그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206조 이게 사망인데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해. 그런데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압수수색 검증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아까 2번이 바로 사후 영장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검증이 위법했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나중에 영장을 발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은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압수수색 검증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영장을 받지 않아 가지고 바로 그 검증이 위법했는데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아니한다. 오. 자, 그리고 4번. 자, 이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살짝 틀어놓으면 틀려요. 4번. 주치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치운전이라는 범죄행위를 했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음주운전자를 체포,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체포했으면 바로 이른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될 텐데 구속 체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 차량 열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로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포함되니까 이때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소법 23조에서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압수할 수 없어? 있죠. 범죄 장소에 압수수색 검증인가.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범죄 장소에 압수수색은 바로 영점이 가능하니까 4번 틀렸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판례들 34번에 1번, 2번 그리고 다음에 3번, 4번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 문제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판례로서 보기 봤냐 맞냐. 그러니까 그냥 판결 이름만 알면 돼. 판례 이름만. 그래서 뭐 비망록 이무제출 사건, 혈액 이무제출 사건, 강판 조각 사건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34번에 1번 보시면 자,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체열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치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영장주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 영장주의 예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색, 그죠?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두 번째가 바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다음에 바로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그리고 다음에 긴급 체포 후 바로 압수수색 검증. 금방 봤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마지막 하나 가장 쉬운 거 이무제출물의 압수. 이무제출물 압수는 이것도 강제처분이지만 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다 지금 이무제출물의 압수인데 자,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체열된 음주운전 피의자 혈액 중 일부를 주치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이무제출받아 압수했을 때 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수 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라도 이무제출물의 압수로서 이무제출 압수는 영장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입이된다고 할 수 없다. 알겠죠? 이게 바로 혈액 이무제출 사건. 그러니까 병원의 간호사가 바로 치료 목적으로 체열한 혈액을 임의로 제출했을 때 이 수사기관의 압수도 적법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망록 이무제출 사건입니다.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 재소자가 교도관한테 맡긴 비망록을 교도관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여기도 임의제출물이죠. 자,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해서는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면 피고인의 승낙이나 영장이 없더라도 이것도 적법한 압수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알겠죠? 자, 이것도 그래서 비망록 임의제출 사건 이것도 적법한 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자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 소지자, 조심할 거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무제출물은 누구로부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위의자로부터 이무제출 받으면 이건 적법한 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이자들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도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수사기관은 그것보다는 뭐가 좋다고? 뭐가? 그렇죠.
임의제출을 유도하라니까. 왜? 뒤에가 뭐가 필요 없어?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의 소유자로서 바로 압수 검증도 가능하지만 이 장소에서도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 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경우에는 이것들하고 차이점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것 차이점. 그러니까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그 점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체포 현장이야, 지금. 체포 현장인데도 물론 압수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식탁에도 압수할 수 있다니까? 영장 필요 없이. 그럼 나중에는 뭐 해야 돼? 사후영장을 받아야 돼. 그러나, 야, 전말할 때 내놔. 이렇게 할 때 임의로 제출하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임의제출물이면 이것도 압수지만 영장 없이 가능하고 이건 나중에 사후영장도 필요 없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아까 말한 수사기관의 능력,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유도해가지고 굳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를 하지 말고 범죄 장소에 압수를 하지 말고 임의제출물 압수. 그렇게 실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보면 이걸 많이 써. 임의제출하게끔 만들어. 임의제하면 하고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요. 악질들 빼고는 좀 선량해.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러면 주라가면 수수이 줍니다. 보통 뭐 그러면 임의제출물이 굉장히 외국과 달리 굉장히 좀 자발적으로 허용된다니까. 뭐 알겠죠? 핸드폰 주라가면 얼른 핸드폰 준다고 막 이재명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핸드폰 주라가면 일단 막 자기가 겁나가지고 핸드폰 막 줘. 이러면서 핸드폰을 임의제출물로 받아야 한단 말이야. 알겠지? 뭐 체포 현장에서 압수로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순진하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겁먹고 막 그러면 막 긴장해갖고 줘버린다니까. 막 있는 거 바로 핸드폰도 주고 막 그렇지. 뭐 그때 생각이 나? 아 잡히면 무조건 핸드폰 버리라겠지. 그 생각 안 나 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 말이고. 그리고 이제 4번은 강판 조각 사건입니다. 이건 유류물이야. 유류물이란 말이야. 유류물. 우리가 점유터미널에서 유류물 나오잖아. 바로 놓고 간 물건, 버리고 간 물건, 남길 유자, 유언한다 할 때 남길 유, 알겠죠? 유류물. 자,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의 범행일로부터 3개월이 가까운 이 경과한 후에 범죄에 이용된 승용차의 일부분인 강판 조각, 그러니까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강판 조각이 떨어져 나갔어. 이게 바로 유류물입니다. 강판 조각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자, 이 강판 조각은 형소법 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판례 1, 2, 4, 1, 2, 3, 4 이것들이 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자 비망록, 교도관이 임의제출한 비망록, 간호사가 임의제출한 혈액 다 이것들은 임의제출물의 압수로서 적법한 압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강판 조각은 유류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게 임의제출물에는 유류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피의자가 유리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니까 바로 그러니까 피의자가 유리한 물건 또는 방금 말한 것처럼 바로 이제 소지자, 보관자, 바로 소유자가 바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통칭하여 그냥 임의제출물이라 하기 때문에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는 유류물도 4번 강판 조각 사건처럼 유류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로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이기 때문에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 자, 좀 쉬었다가 35번부터 보고 이제 35번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35번하고 39번까지 아니 몇 편? 36번, 35, 36번만 봅니다. 두 개만 보고 이제 바로 증거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 파트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꼭 이거 다 외웠나? 이거 전법칙의 예외 이게 공식이라니까 이걸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면 이제 주소 찾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 검사성의 피인조냐, 생계 피인조냐, 진술서냐 이거 있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사례로 나올 때야. 사례로. 법정에 나올 때는 안 돼. 사례로 나올 때 어려운데 사례로 나오더라도 일단 이 공식이 머릿속에 기억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꼭 갖고 다니면서 꼭 외워두시기 바래. 제가 일부러 뭐 제 나름대로 바로 앞자 별표해가지고 참고해서 해놨는데 뭐 여러분이 이거 선생님이 나는 못마땅하다.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다르게 외워도 돼.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소개했으니까 자,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